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성재준TV가 새로운 구독 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채널의 오른쪽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여러분 아마 백년전쟁 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한창 이것이 방송이 됐었을 때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이것이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날조되고 왜곡된 그런 사실들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던 것이죠. 물론 이 날조와 이 왜곡 때문에 결국에 백년전쟁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는 방송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니까 첫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뤘다기 보기 어렵다. 바꿔 얘기해서 백년전쟁이 편향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둘째, 주류적 통념에 대한 의문, 의혹을 제기하고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만들었다. 셋째, 다큐멘터리는 선거방송이나 보도방송처럼 각각 동등한 기계적 균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법원의 지금 저 근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대법원이 갈 때까지 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지금 근거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편향되지 않았다. 여론의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신뢰성이 있다. 이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백년전쟁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 제일 저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둘째 이거예요. 뭐라고 지금 했습니까? 다큐멘터리는 선거방송이나 보도방송처럼 동등한 기계적 균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선거방송과 보도방송만큼의 신빙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보도방송이나 아니면은 선거방송, 그 두 가지 방송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선거방송과 보도방송 나름대로의 신빙성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큐멘터리 나름대로의 신빙성의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말 자체는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당연히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 나름대로의 신빙성을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뭐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다큐멘터리의 신빙성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마치 대법원의 지금 판결을 듣고 있자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보도방송 이나 선거방송만큼의 그것만큼의 신빙성은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치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도의 거짓이 있어도 돼. 이런 식의 지금 논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판결을 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다큐멘터리라고 해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인데 방송 속에 거짓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방송이나 보도방송만큼의 신빙성은 없어도 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까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과연 백년전쟁이 대법원의 판단처럼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대법원에 반박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백년전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성과 놀기 좋아한 바람둥이 이렇게 묘사했고, 실제로 방송에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썼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합성이죠. 그쵸? 자, 그래서 플레이보이 위에다 딱 써놓고 이렇게 마치 바람둥이 같은 그런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기소 결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방송에 기소 결정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미국 수사관들은 이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해서 그를 기소해버렸다. 그래서 맨법을 들먹이게 되는데, 분명히 백년전쟁이라는 방송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수사관들이 기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이 전 대통령이 있고 옆에 김노디 씨가 있죠. 그쵸? 근데 두 사람을 마치 머그샷 형태로 이렇게 딱 찍어놨으니까 이 방송을 지금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전 대통령 기소됐네. 그리고 또 머그샷까지 찍었네. 당연히 기소된 것이구나. 이거 완전히 그냥 플레이보이로서 악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거 합성입니다. 머그샷 자체가 합성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방송을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까?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해서 방송에도 좋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가 이 자료를 공개하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놀룰루 3호 구익 조사를 마치고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첫째, 이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소당한 것도 사실일까? 보시죠. 상황 파악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 보고서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발췌해 드립니다. 보세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제 직무 도리상 이 박사와 김노디 씨 아닙니까? 아까 전에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혐의를 뒷받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기소가 안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100년 전쟁에서는 마치 기소가 됐다라고 얘기해버리고 머그샷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이전 대통령과 김노디 씨를 딱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바람피다가 기소됐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지만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신빙성 있는 방송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가지고 특활비 상납이 국고 손실에 대한 뇌물이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을 좀 보자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 것이 있냐?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특활비, 그것이 국고 손실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국고 손실죄라는 게 뭡니까? 회계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국고 손실죄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었습니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상납한 6억 원이 국고 손실죄가 아니라 횡령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국고 손실죄라는 것 자체가 회계관계 직원과 공무원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로 적용이 안 된 것이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횡령죄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야, 언제부터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이 회계 관련된 직원이었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언제부터 박 전 대통령이 회계 관련된 직원이랑 공모했냐? 전혀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애당초 원심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었습니까? 특활비의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니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애당초 이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다 정권마다 필요한 그런 금액, 그런 돈이었던 것인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 총리한테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뭐 관계 부서에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국정원 그리고 또 예전에는 안기부에서 담당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정권마다 다 그냥 암암리에 그냥 관행적으로 이것을 다 했었던 것인데 그거를 갑자기 끌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박 전 대통령한테만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특활비 어디다 썼는데 그 특활비 가지고 시계 만들고 기념품 만들고 대통령 이름 붙여가지고 기념품 줬던 것인데 그거 자체를 지금 국고 손실죄라고 적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현재 지금 정권은 특활비 없습니까? 전 정권은 특활비 없었습니까? 없었던 정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거부터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달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 특활비가 국고 손실죄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또 형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관행적으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상납해왔던 특활비가 명백한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만약에 지금 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국고 손실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 정권은 무사하겠습니까? 전 정권은 무사하겠습니까? 특활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고 손실죄라고 적용을 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무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겠네요. 현재 대통령은 무사하겠네요. 무사한 이유는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대법원에 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